네, 84회 청도성사. 자, 실무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성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자, 파트 1. 청도성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항상 이제 파트 1은 이 사업자 등록증은 문제지의 사업자 등록증은 항상 올바른 것이고요. 전산에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냥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쉽죠. 그냥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뭐가 안 맞죠?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가 거의 뭐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전산을 한번 보니까 사업자 번호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101, 잠시만요. 101, 52, 334, 77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 대표자명, 개업 연월일, 뭐 주소까지는 다 맞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 맞죠? 자, 업태까지도 맞는데 업태까지도 도소매까지 맞는데 종목이 화장품이죠. 그럼 여기는 컴퓨터 부품을 화장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는 동안양 세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세무서예요? 안산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F2 누르고 동안양 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업자 번호, 종목, 세무서 세 가지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만 바꿔주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6점이 획득이 되는 거죠. 답안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파트 2. 정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문제지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는 올바른 거니까는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그냥 틀린 거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보니까 상품 매출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매출원가가 좀 틀리죠. 왜? 매출원가가 3억 9,330만 원인데 여기는 3억 9,420만 원이죠. 왜 그럴까?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비교해 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1,200만 원 맞고 단기 상품 매입액도 맞다는 얘기죠.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1,650만 원인데 전산에는 1,560만 원 돼 있죠.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이거 고쳐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1,650만 원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쌤이 항상 기본 강의에서 여기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디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산의 전기분 재무상대표의 자산의 위치 차변에 있는 요 상품, 요 금액이 항상 여기로 자동 반영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 금액을 문제지에 있는 165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대표에 1560을 1650으로 바꾸고 나서 엔터를 쳐야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1560만 돼 있었죠? 처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재무상대표도 차변과 대변에 합계가 안 맞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바른 금액 1650만 원으로 바꾸만 주시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고 차익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무상태표까지 올바르게 입력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재무상태표까지도 거의 엉망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1650으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요 기말상품재고액이 1650만원으로 변하겠죠. 쌤, 변하지 않았는데요? 변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나갔다가. 그럼 어때요? 1650만 변해져 있죠. 그럼 이제 이거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금액하고 매출원가 금액 여기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매출원가를 먼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고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출 총이익을 이제 비교할 건데, 자, 매출 총이익은 여기로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자, 9,770만 원 맞아 떨어지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어때요? 안 맞죠? 이걸 또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맞추시면 돼요. 하나하나. 아시겠죠? 자, 좀 옮기겠습니다. 뭐가 맞을까? 먼저 급여부터. 자, 5,300 맞죠? 320 복료생 맞고요. 여기 동의 맞고요. 접대비도 잘 맞아요. 수도 경비도 잘 맞고요. 감가상각비도 잘 맞아요. 그쵸? 근데 어라? 수도 강율 밑에 세운강원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 강율비 밑에 세운강원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다? 세금과 공가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얼마? 32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60만원. 임차료는 650. 보험료 80. 차량유지비 130. 광고 선전비는 44만원인데 440만원 돼 있죠. 바꿔야죠. 404만원. 이해되겠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도 이제 정확하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까지 볼까요? 31만원, 자비익 2만원, 그리고 이자 비용 49만원, 기본도 맞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소득세 등은 없고, 그쵸?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2,930만원 나오면 되겠죠? 어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자, 여기 2,930만원 되었죠? 판매비와 관리비도 문제지하고 똑같을 거예요. 6,770만원. 그쵸.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세 가지가 틀렸죠. 첫째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죠. 어디에 가서 맞춘다. 그렇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원가가 없어서 세금과원가를 추가로 하나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의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얘를 고쳤죠. 이 세 가지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단기순이익 맞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은 6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답지에 잘 나와 있죠. 기말 재고, 세금과원가, 광고 선전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고쳐준 거예요. 자, 이제 파트 3로 가겠습니다. 예, 파트 3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쉬운 거죠. 자, 1번에 청도 상사는 임원의 외국 출장이 빈번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812번 여비교 통비의 개정 과목에 다음의 적용을 등록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쌤이? 그렇죠. 개정 과목 적용 등록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자, 812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하세요. 812 하면 되죠. 그럼 여비교 통비가 딱 보여요. 그렇죠? 순간이동하죠. 이때 어느 적용? 현금 적용에다가 몇 번? 6번. 그쵸?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이거 그냥 여기다 6번 쓰고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임원 뭐라고 했지? 해외 출장비 지급. 그쵸? 임원 해외
출장비 지급. 괜찮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은 몇 점? 3점을 준대요. 쉽죠? 이런 걸 제가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점수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은 출금 외상매입금에 요 거래처와 금액을 그냥 제대로 입력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하죠. 거래처별 초기입으로 가셔가지고 예, 먼저 누구? 외상매 출금 안양, 수원, 안산이죠. 그러면은 조금 올릴까? 예, 올려서 자, 외상매 출금 클릭. 안양, 수원, 안산 다 맞죠? 근데 뭐가 맞죠? 금액이 안 맞죠? 500이니까. 그럼 이걸 500으로 고쳐주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50이 빨간색으로 뜨는 거죠. 그럼 여기에 500만 적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네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외상매입금 보면 되는 거죠. 영훈상사 440, 창문상사 250이 아니고 220이죠. 바꿔주고요. 남대문 상사는 아예 없죠. 그럼 여기다가 F2 여기에다가 F2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 상사 이거 한 두세 번만 입력하면은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점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185만원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와 차액이 이렇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많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풀이할 때마다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파트 1, 2, 3를 못 푼다. 이거는 진짜 수업 시간 때 진짜 집중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푼다는 것은 진짜 이건 복습을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복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은 무조건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요. 이거는 성의가 필요한 겁니다. 성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파트 4 이제 분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전표를 띄워주시고요. 이제 분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500만원을 당사 예금에 이입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500만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이입을 하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관하고 있던 아모레 상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 이름 뭐죠? 우리 회사 이름. 우리 회사 이름은 이거예요. 한 번씩 모르시던데, 우리 회사 이름은 이거잖아요, 이거. 청도 상사. 근데, 아모레 상사는 타인이잖아요. 그럼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죠? 여기 줄 긋고. 현금이라고 체크해야 되겠죠? 현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현금 500만원만큼을 당좌예금에 예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좌예금은 증가하고 현금은 줄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 7월 25일 날 그렇죠. 당좌예입을 했으니까 차변은 뭐다?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하지만 얼마? 500.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인 이 현금은 내 예금에 입금할 때 은행에 줘야 되겠죠. 그럼 은행에 주었으니까 얘는 나가잖아요. 나간다 대변인 뭐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한마디로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하는 거. 자,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이제 2번입니다. 창문상사에서 상품 6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 600만원에 20%면은 6, 20이니까 120만원이죠.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당좌예금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잖아요. 나간다 어느 변? 대변.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러면 10월 4일 날에 일단 대변에 당좌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을 먼저 공개하죠. 당좌예금 얼마? 120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지 상품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면 20%는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먼저 준 거죠. 그럼 차변에 뭐 먼저 선자,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은 돈을 미리 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물건 받아야 되겠죠. 물건 받을 거는 채권, 받을 거는 내 거는 자산, 자산의 증가, 차변에 뭐 선급금이에요. 하지만 선급금은 뭔가를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적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물적 채권도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거래처 누굽니까? 장문, 상사. 그럼 여기다가 장문, 엔터, 상사, 엔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호수상사의 외상매입금 500을 결제하기 위해서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자, 일품, 자, 매출처란 말은 뭐예요? 상품을 옛날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품을 팔고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라는 얘기죠. 바드롬이지. 이걸 어떻게 했다? 배에서 양도했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10월 10일 날에 일단 빚을 갚으면 무조건 차변에 뭐다? 부채가 감소하죠. 이름이 누구?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누구? 호수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부채 감소 차변. 얼마? 500만 원부터 감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500만 원 감소했죠. 맞죠?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감소한 건데 이거를 뭘로 갚았니 하고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뭘로 갚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어음을 네가 받아라 하고 준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 기본 수업 때 배웠죠. 어음의 배서. 그래서 어음을 배서한다 이 말 나오면 눈 감고 대변에 뭐 나간다? 바드럼 나간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누굽니까? 바드럼도 여러분들 거래처 달는 거 알고 있죠? 어음은 무조건 거래처 달아야 돼요. 자, 그럼 따라 봅시다. 외상, 어음,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보증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래처 달아야 돼요. 그럼 바드럼은 누구와의 거래를 끝내야 되는 거죠? 일품 컴퓨터한테 받았으니까 일품과의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래처는 일품 컴퓨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얘가 대변에 500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맞죠? 갚았는데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 하고 갚은 거예요. 자, 4번 10월 19일 날 거제물산에 납품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거는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은 급여라고 배웠죠? 급여.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은 급여인데요. 일용직이 누구예요? 일용직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알바, 뭐 알바 천국 아시죠? 뭐 알바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일용직, 아르바이트한테 주는 그런 일당들은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급여라고 하지 않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잡급이라고 해요. 이 개정 과목은 그냥 암기를 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9일 날 갑시다. 차변에 뭐, 그쵸? 월급 주면은 차변에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알바한테 일당 주면은 차변에 뭐, 잡급이라고 하는 급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급도 그냥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발생 차변 10만 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줬죠. 그럼
그럼 현금 나가니까 대변에 뭐 현금 해가지고 나간다 대변 10만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죠. 그럼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해되겠죠? 5번 10월 21일 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만큼을 동작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자, 기부를 했죠. 뭘로? 현금으로. 그럼 이건 쉽네. 그렇죠. 뭐 우리 이런 거는 솔직히 풀이 안 해도 괜찮죠. 기부했으면 차변에 뭐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죠. 얼마? 그렇죠. 50만원. 그리고 뭘로 기부했니? 물어봐요. 뭘로 기부했죠? 돈으로 기부했죠. 돈 나간다. 나간다 대변에 뭐 현금 50만원. 그치요? 6번 별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4번, 5번 이런 문제들은요. 이건 진짜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미안해요.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쉬워요. 6번 이런 걸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뭔가 하면은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 4대 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면 뭐라고 하죠? 예수금. 그쵸?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출문제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기본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수업을. 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회사 부담분은 예수금이고요. 직원부담분이 있죠? 직원부담분. 아, 미안해요. 아, 실수했네. 예. 회사부담분은 참 미안합니다. 이 직원부담분이 예수금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강사라고 해서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예, 지금 이제 SM 이제 한 번씩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아, 미안해요, 그렇죠? 자, 그럼 11월 10일입니다. 똑바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직원부담분은 뭔지 알죠? 직원부담분이 바로 예수금이죠. 그렇죠? 근데 직원이 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반 부담하잖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회사가 부담하면은 그때 뭐라고 했죠? 직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돈이다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서 공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12만원, 12만원 합하니까 얼마? 24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날, 11월 10일 날, 자, 대변에 뭐 나간다? 보통예금이 나간다. 얼마? 그렇죠. 회사 반, 직원 반, 24만 나간다. 근데 그 중에 회사가 부담한 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부담했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럼 차변에 뭐 비용 발생, 복리, 고생비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몇 번 때? 800번 때. 우리 전산회계 이거 보면 800번 때 좀 쓰면 된다고 했죠. 얼마? 12만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만원만큼은 우리가 저번 달에 월급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차변의 급여 떼면은 대변에 무조건 뭐였죠? 예수금. 그러면 이 예수금을 갚은 거니까 얘가 차변에 사라져야죠.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예수금은 부채인 거 알고 있죠? 국가에다가 갚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금 12만원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아주 중요하죠. 별표 치고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다 또 하나 적으세요. 그렇죠? 쌤도 틀렸다. 자, 창피하지 마. 근데 쌤도 틀렸다가 아니고 그냥 이래 적어주세요. 쌤도 착각을 했다. 그래요. 자, 약점을 하나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언젠가는 또 선생님이 또 명예회복을 해야죠. 자, 7번입니다. 11월 16일 날. 다음에 휴대폰 이용 요금을 청구서를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휴대폰 이용료가 얼마죠? 이거 보면 안 돼요. 왜? 기본료하고 이런 게 쭉 있지만은 이게 할인이 또 되거든, 할인이. 맞죠? 할인도 되고 또 기타 또 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납부하실 총 금액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만.
44,290원.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현금 나가니까 대변에 뭐 현금. 그래서 이거 따지고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는 44,290원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뭐다? 그냥 문제 어떤 그 멋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좀 부풀려진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실무적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44,290원이 현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비는 뭐라고 하지? 너 현금 왜 나갔니? 하고 한번 물어봐요. 왜 나갔어요?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내준 거잖아. 그렇죠?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낸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통신비. 비용 발생 차변. 통신비 해가지고 비용은 800번대. 회계이금 800번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비, 현금이 답입니다. 쉽다. 그쵸? 자, 8번. 업무용 차량에 대한 2분기용, 2분기 자동차세를 사업용 카드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자동차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년치를 한 방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맞죠? 1년치를 6개월씩 쪼개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 나누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번 나누어서 이제 납부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린 거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자동차세를 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금을 내면은 세금과 원가, 비용 알고 있죠. 그럼 걔를 차비는 어떻게 한다? 세금과 원가 이렇게 800번대 비용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냐? 이런 구질구질한 것도 볼 필요 없죠. 그냥 뭐 얼마인지 그 세금만 보면 돼요. 납부할 세계 합계 258 310 000 이거죠, 이거. 그쵸? 원래 이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은요, 지방교육세도 이제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이만큼 낸다 그런 얘기죠. 나와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차변에 이제 세금과 원가 258 310. 우리한테는 요것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아시겠죠? 258 310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차변에 적고요. 그럼 이걸 이제 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인데, 여러분, 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는 뭔지 알죠? 신용카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외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카드는 대금은 뭐다? 나중에 BC카드한테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뭐 미지급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BC카드한테 갚아야 되니까 BC카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쓸 때는 항상 거래처를 달 때 카드 회사를 달아라고 쌤이 얘기했죠?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일반전표 8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트 5 이제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죠. 예, 오류 정정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파트 4였나 방금? 예, 자 파트 4의 그 연장이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분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전표 이거 끌 필요 없죠.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시오. 무슨 소리죠? 자, 1번에 12월 15일 가볼게요. 가면은 출제위원이 잠시만요. 출제위원이 이렇게 입력을 해놨단 얘기죠. 그쵸? 해놨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20만원이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어떠한 자산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걔는 어떻게 하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죠. 여러분, 우리가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구입 시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죠. 맞죠? 그런데 구입 시 말고
판매 시, 매출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자사용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쓴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으니까 매출 시의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의 원가인 상품에 포함을 해야 돼요? 운반비로 분개해야 돼요? 매출 시의 비용으로 판명되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상품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클릭해서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800번. 어려운 거 없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11월 30일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되어 있네요. 자, 뭘까? 다음과 같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답니다. 그럼 20만 원이니까 차변의 복리후생비 20만 원 잘 맞고요. 그 대금은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그쵸? 보통예금으로 이제 잘 되어 있다, 그쵸? 여기 대표에 잘 되어 있다, 그쵸?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착각을 해요. 복리후생비를 회계 처리하고 대금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는데 이걸 왜 고쳐야 되지?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복리후생비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거래명세를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죠. 왜? 상호가 문구고 사온게 A4 용지야. 여러분, A4 용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그쵸? 이 소모품으로 사오는 겁니까? 소모품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모품비가 되는 거죠. 근데 단 뭐다?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비예요. 그렇죠. 복리후생비를 소모품비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모품비로 바꾸면은 여기 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답안 발표할 때 보면은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소모품비 쓰면 돼요. 근데 사무용품비도 맞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를 좀 많이 쓰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비로 그냥 분개해 주시면 돼요. 굳이 사무용품비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사무용품비로 분개라 그러면 사무용품비로 분개하면 되지만은 이때는 둘 다 답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배운 대로 소모품비로 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류정정 문제는 끝을 내고요. 이제 결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입니다. 푸는 법 아시죠? 자, 결산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퍼스트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 세컨드 자동 분계를 한다. 수동 분계는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분계하면 되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 후에 점수 추가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계해 주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세 가지만. 누구? 기말 재고, 대손, 감가. 다 같이 뭐라고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죠?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골라야 돼요. 자, 자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에요. 그럼 1번은 뭐예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 말 안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수동, 그래서 수라고 적고요. 두 번째, 자, 얘도 수동이죠. 세 번째, 수동이죠. 네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 동그라미.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는 자동이죠. 그럼 감가, 자동이네. 그러니까 누가 자동입니까? 4번에 있는 얘가 자동이죠.
그러면 first 뭐 수동 문제하고 자동화라고 했으니까 문제 푸는 방식은 수동 분계인 1번과 2번과 3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자동은 맨 마지막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3을,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3월 1일 날에 12개월분 사무실 임차료 12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기말 수정 공개를 하시오. 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기억나시죠?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렇죠? 정말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쌤 강의에서 기본 강의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결산 이론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문제를 또 풀 줄 아셔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또 복습이 또 미뤄지고 하다 보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과감하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재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습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한 번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 다가갈 때 내가 막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래 기본이 중요해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시 또 기본부터 또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기본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부분만 찾아보고 또 돌아와가지고 문제 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일반전표를 띄우셔야 되겠죠? 이걸 결산 문제 무조건 12월 31일로 분개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만 선생님이 딱 하시고 이야기할게요. 자, 3월 1일 날에 12개월치의 사무실 임차료를 12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 여기까지만 딱 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 풀려면은요, 분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답이 아니죠. 그냥 답이 아닙니다. 자, 3월 1일 날에 분개 어떻게 했다? 차변에 월세를 주면서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이걸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은 얼마? 1200만 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은 차변에 뭐다? 임차료일 건데 그쵸? 이걸 우리 경리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할 때 저하고 임차료 비용으로만 공부했거든요. 비용 처리법으로만. 근데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이거는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잡아. 그렇죠?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 아니고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분개를 보고 싶으면은요. 일반전표에 출제위원이 3월 31일 날에 3월 1일 날에 그래서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분개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방금 했던 분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고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처리하였다. 처리하였으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기말에 수정하라고 얘기해요. 왜 수정해야 됩니까? 모르면 그때는 뭐죠?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중요한 거죠.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사무실 월세를 줬으니까 정확하게 단기에 들어가는 월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해봐라는 얘기죠. 그럼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먼저 1,200만 원만큼을 집주인한테 주었다는 얘기죠. 월세로. 맞죠? 그럼 이걸 곱하기 어떻게 해요? 이게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죠. 그러면은 1년치를 우리가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치인데 단 월할 계산할 것.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할 계산이에요. 그러면 1년은 몇 달? 12달 치죠.
근데 발생주에 의하면은요, 과연 1,200만 원만큼이 임차료가 맞을까요? 아니죠. 왜요? 발생주의는 지금이 2019년도이면은요, 2019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비용 잡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2019년도는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9년도가 언제 끝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12월 말일 끝나는 거죠.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1년의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러면은, 자,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4, 5, 6, 7, 8, 9, 10, 11, 10이니까 10개월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얘기죠? 암산되네요. 1,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0,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도대체 뭔데요? 이게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2019년 단기에 발생한 임차료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단기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기분 1,000만 원만큼을 우리는 뭐 한다? 그렇죠.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경리는 비용으로 아예 처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비용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빨간색으로 공개할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경리가 임차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게 한 개도 없죠. 맞죠? 전부 다 자산만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이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뭘로? 임차료 얼마? 방금 계산해가지고 1,000만 나왔죠. 그러면 1,000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경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임차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비용 잡고 그러면 이거를 대변에 이제 어떻게 분개할까요? 선생님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준 건 이미 분개했는데 맞죠? 돈 준 거는 이미 분개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1,000만 원만큼은 이제 성급 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급 비용을 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뭐 성급 비용을 제거하는 분개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은 미리 준 비용이 아니다. 단기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요 두 개를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분개해볼까요? 12월 31일 날 자변에 뭐 임차료 대변에 성급 비용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왜 안 뜨지?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차변에 뭐 임차료 1,000만 원. 그렇죠?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을 그만큼 이게 1,000만 원만큼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기 답입니다. 아시겠죠? 꼭 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또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이게 자산계정인 선급비용을 처리했다 이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임차료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급비용이 아니고 좀 지워볼게요. 선급비용이 아니고 만약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로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먼저 배웠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때 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임차료가 1200이 아니죠. 그러면 임차료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인데 우리 경리가 만약에 상급 비용이 아니라 임차료로 만약에 분겠다면은 그때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때는 대변에 뭐다? 임차료는 1000만 원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1200이 있으니까요. 200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을 소멸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용을 소멸시켜라. 그럼 대변에 뭐가 된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얼마? 200만 원만큼 없어지는 거죠. 왜 200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1200이 발생돼 있죠. 근데 우리는 1000만 원이잖아. 그럼 너무 많으니까 1000만 원 남기고 200만 비용을 소멸시키면 되는 거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200은 차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때는 얘를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죠. 왜? 야, 200. 야, 200 너는 내년 건다. 내년 거다. 올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년 거니까 너는 미리 준 거다. 그 차변의 선급 비용 200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얘가 답이었는데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전산액의 1급이나 세무에 올라가면은요 완전 많이 나와요. 정말이에요. 솔직히 결산 문제에서 요 1번 같은 문제 정도의 수준이 나오게 되면은요 솔직히 진짜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쌤이 진짜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꼭 보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또 시간 또 많이 잡아먹었다, 그렇죠? 조금 참읍시다. 자, 이제 2번이에요. 결산인제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6만 원만큼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현금 부족액이라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현금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손실이에요, 손실. 맞죠? 그럼 이걸 잡으면 어떻게 한다? 잡손실. 요렇게도 괜찮고 아니면 잠시만요. 아니면 메인 화면에 일단 가요. 메인 화면에 자 메인 화면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합계장의 샘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금과 부족이 보여요. 그럼 지금은 12월 31일이니까 날짜를 12월 31일로 놓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현금과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죠? 현금과 부족은 차변의 잔액이 있죠. 그러면 결산 때 어디로 가요? 대변에 사라져야 되고 만약에 현금과 부족이 대변의 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결산 때는 어디로 사라진다? 차변에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금 치면은 현금부족 안 나오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대변에 사라지려면 현금 과라고 쳐야 돼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사라집니다. 얼마? 6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변은 붕괴가 되었죠. 그럼 어디? 차변이 남죠. 그럼 차변에 이제 개념 과목을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도 그거 알죠? 현금 과부족이 기말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현재는 보니까 요 붕괴 장부를 보니까는 차변이 비어 있죠. 그럼 이때는 그냥 우리가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차변은 비용 자리, 대변은 수익 자리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비용을 적어야 되니까 잡손실이에요, 잡이익이에요. 잡손실로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요령이 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쵸?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있고 차변에 비어 있으면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잡손실이고 만약에 이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었다면 차변에 사라지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면 대변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수익 자리니까 그때는 잡이익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단기대금에 대한 3번 기간 미경과분 쌤이 얘기했죠. 경과가 있고 미경과가 있다고 했죠. 경과는 뭐예요? 경과. 쉽게 생각하세요. 경과란 말은 단기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경과란 말은요. 차기분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미경과분 이자 41만 원만큼이 이자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41만 원만큼이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잡혀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미경과분이에요. 미경과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거는 단기의 수익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우리 거래 판료소부터 한번 가봅시다. 거래 판료소에서 수익 발생은 어느 변?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41만 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변에. 대변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경과분이에요? 미경과분이에요? 미경과, 단기분이 아니죠. 제가 발생주의라는 얘기를 했죠. 단기분이 아니면은 단기의 수익과 단기의 비용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경리는 내년 거를 갖다가 미리 수익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수익에서 빼야지. 그러면 수익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수익의 소멸이죠. 수익 발생 대변, 수익 소멸 차변.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을 41만 원 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을 우리 경리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미안하지만 넌 내년 거다. 수익을 41만 원만큼 소멸시키고, 맞죠? 그럼 이건 내년 거니까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맞죠? 왜 계상을 했을까요?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받아야 될 걸 미리 받았으니까 대변의 뭘로?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거의 결산에서 많이 깎이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뭐다? 기본 수업에서 이미 복습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동 문제들은 이해가 잘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을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얘는 한문가 보죠. 1번과 3번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두 개를 보셔야 돼요. 다 했네요. 자, 이상으로 수동결산은 마감이 되었고요. ESC 빠져나옵니다. 자동결산 들어갈까요? 자, 감가상각비죠? 이건 쉽지 뭐. 자동결산은 항상 쌤이 어디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클릭을 해서 1월에서 12월까지죠. 그냥 엔터 치고 맞죠?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요. 요거는 회계이급은 여러분들 개인기업, 상기업에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취소 누르고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엔터 누르고 그냥 확인 누르고 그냥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확인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자, 건물에 얼마? 건물 없네. 비품 90만원, 차량문방구 200만원.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에서 비품 90만원, 그 다음에 차량문방구 얼마? 200만원. 그럼 여기다 차량문방구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 했네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자동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전표 추가 누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결산 분개 완료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결산은 여러분들 이 분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쌤이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분개가 자 보여드릴게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결산 문제 풀 때는 쌤이 설명을 들어야지 답지를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회 문제 갈까요?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노력의 노력. 이거는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복을 많이 하시면은요, 나중에는 이거 안 보고도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되면은 그때는 안 봐도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딱 와요. 자, 거래처 언급하면은 거래처 원장, 특정월, 특정일을 언급하게 되거나 수익 비용 언급하면은 일월 대표, 가장 많은 달러 하면 총계정 원장, 현금, 올리 현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현금 수납장. 합시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월계표로 가야 돼요.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서 6월달까지니까 자, 월계표로 가셔가지고 1계표 간다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월계표로 간다면은요, 그냥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 물어보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와 금액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우리가 찾으시면 되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금액이 가장 큰 게 누구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개를 봐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이제 누가 좀 눈에 좀 띄어요. 여기 2천만 원이 좀 큰 것 같죠. 급여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급여.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라 했으니까 급여하고 2천만 원 이게 답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가지고 이건 알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3월에 상품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올리 3월 한 달만 묶고 있죠. 그럼 얘도 어디에요? 월계표지. 특정한 달만 묶고 있으니까. 그럼 월계표에 가가지고, 예, 이거 끄지 말고 그냥 그대로 3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죠? 상품 매입액이니까요. 상품을 찾으시면 돼요. 매입을 하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온다, 차변. 차변에 항상 매입액이죠. 그래서 여기 상품이 이제 들어오면 차변이니까요. 차변에 5,100만원.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100만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 줄 것이고요. 가장 많은 달 돼 있죠. 요런 경우에 이제 어디 간다? 예,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쌤이 총계정 원장 보여드렸죠. 자, 총계정 원장은 여러분들 뭐 계속 공부했겠지만은 한 달 한 달 합계를 보여주는 원장이죠. 근데 언급을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니까요. 여기다 일단 1월에서 6월까지로 놓아요. 6월 말까지 놓고 계정 과목은 접대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접대비를 여기다가 F2 누르고 접대비 우리는 800부터 생각하고 있죠. 부터 접대비 800대까지 해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달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를 묻고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은 여기서 언제예요?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럼 가장 많은 달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1월 달이겠죠. 1548 여기.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은요. 아무리 봐도 2월 달이겠죠. 60만원 여기. 이걸 합친 게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1148000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요령을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점수를 10점 가져갑니다. 정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좀 습관이 되어서 이럴 때는 이 작물을 찾아야 되고 저럴 때는 저 작물을 찾아야 된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7번은 한마디로 노력이에요, 노력. 요령이 없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항상 실무를 풀고 나서 이론을 푸는 거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을 여러분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죠.